경주시가 형산강 프로젝트의 첫 협력 사업으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개통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연근해산 청어를 과메기로 활용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해선 철도 울진정거장 구간이 기존의 성토에서 교량으로 공법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치단체 간 갈등을 겪는 곳도 덜어있지만 포항시와 경주시는 강 주변을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형산강 프로젝트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첫 사업으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이 개통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경주 금장대. 겨울 진객인 멸종위기종 2급의 고니. 치열한 산란 경쟁을 벌이는 황어. 경주에서 포항으로 흐르는 형산강과 주변 하천이 품은 명소와 생명들입니다. 이 강을 환경과 문화, 생명이 숨쉬는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가 손을 잡고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포항과 경주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형산강 상생로드가 일부 완공됐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곳은 포항 구간 2.3km와 일부 경주 구간입니다. 우선 양동마을까지 내고 그다음부터는 그 보분단지 그리고 금장대까지 바로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시작해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는 모두 50여 개의 사업, 이 가운데 23개의 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두 도시는 한결 가까워지고 교류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람 간의 소통과 문화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한 경제권역, 한 생활권역으로서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울산시와 함께 해오름 동맹을 결성하고 교류를 활성화한 양도시. 두 도시의 협력이 유유히 흐르는 형산강처럼 상생의 모델로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고 국정 교과서가 발간되더라도 배포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 17명 가운데 15명이 동참했는데 대구와 경북 교육감 2명이 빠진 겁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국정교과서로 중학생은 역사를, 고등학생은 한국사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사는 올해부터 수능 필수 과목에 포함돼 국정교과서를 토대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학교마다 이미 내년도 교과서 신청까지 모두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이 아마 채 안 되지 싶은데 교과서를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외국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을 내고 역사 국정교과서는 단일한 역사관반을 주입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이라며 배포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두 교육감만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위 감님 말씀은 다 공개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중단하고 이런 거는 내용도 모르고 이제 정까지 검증했나 하는데 미리 중단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정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를 선택하고 또 교육부의 정책 변화가 생겨 다른 교과서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될 경우 대구 경북 학생들만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국사 6단위가 필수인데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3단위, 6단위를 다 합니다. 출제하고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유독 정부 교육 정책에 충실히 따른 대구와 경북이 국정교과서를 두고도 다른 시도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학생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는 최근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연근해산 청어를 포항 전통의 청어 과메기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독도수산과학원은 원조 과메기의 원료였던 청어 어획량은 1930년대 연간 7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90년대 중반까지 1만 톤 이하로 급감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최근에는 2, 3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치에 시장을 넘겨준 청어를 다시 과메기로 활용하면 청어 소비도 늘리고 과메기 시장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청어 과메기의 부활을 제안했습니다. 포항은 도시 규모에 비해 전시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편인데요. 최근 갤러리 카페들이 늘어나면서 미술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나무의 향과 색이 짙은 목공예 작품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포항의 한 한국 화가가 작업실을 갤러리 겸 카페로 꾸민 공간입니다. 매달 다른 전시가 기획돼 전시 공간에 목마른 작가들이 많이 샜습니다. 작가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 지역 문화인들의 사랑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 앞으로 나가는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고요. 하늘을 나는 물고기가 넘실대는 갤러리 카페. 네모난 도자기에 그려서 구워낸 작품들이 시선을 끕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작가들이 모여 만든 작업실 옆에 꾸며진 공간입니다. 동네 골목에 들어서 훌쩍 가까워진 갤러리들은 대관료와 중개료를 없애거나 최소화해 작가들에게도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창작 소리극 회제 이연적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고 이화예술무용단의 춤 이야기 공연을 포항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어링불 도깨비는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펼쳐지며 제7회 경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정기합동 연주회와 경주 작가 릴레이 박원섭전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포항 YWCA가 김장철을 맞아 죽도시장과 대형 할인마트 6곳을 중심으로 김장 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 배추는 인덕 이마트가 2-3kg 기준 한 포기에 1,68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무는 죽도시장이 1-2kg 기준 1,600원으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일염은 죽도시장이 1kg에 1,000원대로 가장 저렴했고 고춧가루는 홈플러스 죽도점이, 멸치액젓은 탑마트 죽도점이 가장 쌌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이 24만 8천 원 선으로 대형마트보다 2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선 철도 울진 정거장 구간이 기존의 성토에서 교량으로 공법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토공 구간 교량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626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은 내년 말 우선 개통되고 영덕에서 삼척간은 2020년 완공될 예정인데 울진을 비롯해 강원도 삼척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현재 공정률은 21%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축협, 전국한우협회 경주시 지부가 경주 천년 한우 홍보를 위해 제2회 경주 한우축제를 오늘부터 이틀간 경주 실내체육관 옆 타임캡슐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주 천년 한우를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즉석 한우 셀프 식당도 운영합니다.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올라서 큰 변화는 느낄 수 없는데요. 모레 일요일에는 평년 수준까지 회복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한파특보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9도 내외의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오름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토요일인 내일 경북 내륙 지역과 울릉도 지역에만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하늘만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만 낀 가운데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에는 영상의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구름의 양이 점점 많아지더니 오후에는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0도, 포항 1도, 경주 영하 2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 9도, 경주 8도입니다. 울릉도에는 내일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6도, 독도 9도, 한낮에는 울릉도 10도, 독도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 동해 전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낮지만 낮 동안에는 그래도 12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국민성금 31억 3천여만 원을 모금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전파의 경우 500만 원, 주택 소파 피해 가구는 90만 원씩 경주와 울산 등 지진 피해를 입은 6개 시군 3,368가구에게 지급됐습니다. 이번 국민성금은 피해 주민의 재산 여건을 감안했기 때문에 지난 10월 정부의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비해 30% 정도 지급 대상이 줄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유망 강소기업 CEO 3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참석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기업 간 정보를 교류했으며 스타트 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7개사, 올해 15개사 등 모두 32개의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포스코 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병은 다음 달 26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자로 이루어지며 지난 2008년 포스코건설이 대우 엔지니어링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한 지 8년 6개월 만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합병으로 플랜트와 인프라, 건축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